안녕하십니까, 래필입니다. 10월 27일 LNF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0.77%죠. 코스닥 0.28% 하락하면서 오늘 둘 다 하락을 좀 했고요. 오늘도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뭐 해외 증시라든지 우리나라 증시 분위기가 또 좋지는 않았고요. 뭐 하루하루마다 자꾸 말이 좀 바뀌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결국에는 물가가 자꾸 상승함에 따라서 이렇게 좀 불안불안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동성 자금이 지금 많이 풀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자금을 빨아들이는 그런 과정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증시가 뭐 잘 버티고 있긴 하지만 조금은 조정세로 들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는 미국 증시는 굉장히 잘 올라가는데요. 우리나라 증시라든지 뭐 아시아 증시는 상대적으로 좀 약하게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코스닥은 또 아슬아슬하게 3,000포인트, 1,000포인트 뭐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좀 매도 나오면서 하락을 좀 했습니다. 뭐 코스피 지수는 여전합니다. 241선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반등을 좀 하고 나서 좀 주춤하는 그런 움직임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하락 추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또다시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저점 라인을 또다시 형성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다시 한번 깨고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하게 된다면 계속해서 쭉쭉 떨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월봉도 마찬가지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투자자는 지금 또 외국인과 기관이 또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는 좀 매수를 해주는 듯 하다가도 또 이렇게 하루 날 잡고 이렇게 팔아버리는 그런 경향이 짙습니다. 그래서 지수 전체에서 뭔가 건강한 그런 수급이 들어온다는 느낌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큰 투자자들은 뭔가 그런 악재들 아니면은 그런 투자 심리가 약화되었을 때 언제든지 이제 돈을 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시가 좀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확실히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이렇게 쭉 떨어지고 반등하는 과정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고, 반등해서 다시 올라온 종목들이 있고, 올라오지 못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는 크게 회복을 하지 못한 채로 많이 떨어져 있고요. 오히려 실적주 위주로 좀 상승을 해서 좀 주가가 상승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를 하실 때는 확실히 좀 실체가 있는 종목들이죠. 실적이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성장이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들, 혹은 연말에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배당주들이 보통 이제 실적주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바이오보다는 확실히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 지수도 지금 보시면 V자로 좀 반등한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뭐 21선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추세 자체는 하락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분명히 이제 글로벌 증시에 또 악재가 나왔을 때는 또 크게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자리니까 조심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도 이렇게 좀 매도를 좀 했고요. 자, 오늘 요 정도로 보고, 환율 같은 경우는 6원 정도 올랐죠. 1170원 정도로 해서 또 하락을 멈추고 이제 좀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60일선 회복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또 다시 또 상승세를 이어갈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채권 수익률이고요. 10년물 국제금리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58%대로 이렇게 바로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여기서 라인을 형성을 하면서 좀 자리를 잡는 모습인데요. 여기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 준다면 좀 부담스럽겠지만, 그래도 다행히 조금은 이제 상승세를 멈추고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은 증시가 어느 정도는
하락 이후에 좀 자리를 잡는 과정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지금 분위기 자체는 좀 하락하는 과정에서 좀 쉬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여전히 거래량이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은 네, 조심스럽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하고요. 두산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LNF 보겠습니다. 오늘 300원 하락했고요. 18만 6,50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뭐 시간의 가격은 거의 뭐 비슷하게 마무리를 한 것 같고요. 오늘은 상승 시작했다가 중간에 좀 하락을 하면서 밀렸다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다시 한번 네, 주가가 또 말려 올라가면서 또 보합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LNF가 최근에 들어서는 좀 약세를 띠는 그런 움직임이었는데요. 자, 지금 고점 대비해서 그래도 한 꽤 20%가량 네, 하락을 좀 했죠. 그래서 최근 상승세에서 좀 주춤하는 모습이긴 한데요. 계속해서 제가 LNF를 네, 상승 방향으로 지금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MSCI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딱 오르기 좋은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어느 정도 네, 아래 꼬리를 달아주면서 지금 이 가격대를 3일째 유지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에서 좀 반등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추세를 이어가는 것이 좋아 보일 것 같고요. 지금은 네, 거래량이 좀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네, 2차 전지 쪽으로 또 수급이 몰렸을 때 LNF 쪽으로 많이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11월 10일을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이때까지 이제 MSCI에 대한 편입 종목이 확정이 될 거고요. 그 이후에 한 2주가량 네, 또 이제 MSCI 편입 전 이제 패시브 자금이 좀 미리 유입되는 그런 현상으로 LNF가 상승을 할 겁니다. 그래서 IBK 투자증권에서도 네, 27만 원을 목표가로 제시했다고 했죠.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 많이 올랐지만 뭐 지금 단계에서 추가적인 더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보통이라면 네, 이 정도 라인을 형성을 좀 하면서 네, 갭을 좀 메우던지 하겠지만 지금은 LNF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 수급이 몰려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네, 주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주봉도 뭐 어느 정도 이제 라인을 형성했고요. 월봉도 아직 살아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나 다음 주쯤에 좀 반등을 해보는 그런 그림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조금 매수를 해줬고요. 4만 천주 기관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매도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해주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서 MSCI에 대한 핵심이 외국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LNF가 좀 올라가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LNF가 사실 2차 전지 테마에 좀 엮여 있죠. 그래서 양극재 생산 기업이기 때문에 좀 그쪽 관련해서 전체적인 이런 테마들도 같이 봐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LG화학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또 신규 수주 발주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쪽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2차 전지 기업들이 이제 조정세를 끝내고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을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LNF도 네,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반등이라기보다는 이제 그죠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차 전지가 충분히 조정 기간을 가졌고요. 거기에 지금 특히 LNF 같은 경우는 MSCI에 대한 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아주 네, 유망한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좋은 소식이 하나가 들려왔는데요. LNF 관련해서 지금 테슬라 창업자와 이제 양극재 대표 기업 LNF가 또 손을 잡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해서 테슬라가 좀 핫하죠. 천슬라 시대인데 지금 테슬라를 비롯해서 지금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는 이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이 조금 하락세를 겪은 이유가 테슬라 쪽에서 그 배터리 종류를 이제 중국 쪽에서 만드는 그 LFP인가요? 네. 이름이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배터리를 이제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좀 이제 하락을 했는데요. 사실은 전체적인 이 배터리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큰 악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회성의 그런 하락이 있었고요. 지금은 네, 이렇게 또 좋은 소식과 함께 테슬라가 다시 한번 엮여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기사를 잠깐 보면 레드우드 머티리얼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략적 협약 체결을 LNF와 레드우드 머티리얼즈가 이렇게 체결을 하게 되었고요. 양극재와 그다음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등 이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배터리를 마구 무지막지하게 이제 생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전기 자동차라든지 이쪽으로 좀 넘어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뭐 10대 중에 뭐 한두 대라고 할까요? 그 정도가 이제 전기차인데 이제는 10대 중에 10대가 곧 30년, 40년 정도 되면 그렇게 전기 자동차로 다 생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의 완벽한 그런 전환까지의 그 들어가는 그런 배터리 수급을 보았을 때는 아직까지도 지금 그 계속해서 수요가 많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네, 이 배터리가 분명히 수명이 있죠. 리튬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 리튬 이온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리튬 소재가 이 수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 배터리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리튬을 이제 다시 수확을 해가지고 또 다시 배터리를 만드는 거죠. 리사이클링 위해서 그런 기술이 필요한데 그걸 또 이제 이렇게 LNF와 네, 그다음에 그 뭐죠? 네, 여기 레드우드 이쪽에서 이제 협력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극재를 생산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큰 가치를 평가받았는데 이제 폐배터리까지 그렇게 시장을 준비하고 성장을 하게 된다면 LNF는 네,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리사이클링 원재료 사용으로 중장기적인 가격 경쟁력 확보 기대가 되고 레드우드는 미국에서 2025년까지 100기가와트 양극재 캐파 확보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둘이 그 두 기업 간에 그런 상충되는 이익 구조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주 네, 고무적인 그런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략적 협약이 여기서 끝날 게 아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협약을 통해서 거래를 하고 기술 교류를 하게 된다면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주 좋은 뉴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는 LNF가 네, 이렇게 양극 소재의 추가 시장까지 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폐배터리 시장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이렇게 된다라는 이제 시작을 알렸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MSCI 소스까지 뿌려진다면 저는 네, 다음 달 이제 뭐 말 정도 되면 LNF가 얼마까지가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이렇게 시작을 좀 크게 한다면 그래도 지금으로부터 한 30%까지도 상승을 바라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한번 기대하고 11월 말까지는 꾸준히 한번 이 LNF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